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장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두 가지죠. 일단 부양책. 그죠? 부양책이 지금 서로 협상이 안 돼서 주가가 그 부양책이 협상됐다면 상승하고 안 됐다고 그러면 또 떨어지고 그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두 가지는 두 번째는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겠죠. 그죠? 대선 바이든과 그다음에 바이든이 약간 우세하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도 뭐 샤이 트럼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뭐 어딜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경기부양책이 서로 지금 혼조해 있다는 서로 협상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빠지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올라온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올라왔죠. 제가 말씀드린 맥점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 0.37%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임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아침에 살짝 올랐다가 시가를 깨면서 내려가면서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움직임을 보면 아침에 움직임이 딱 나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갭으로 떠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상승세가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상승세가 나왔다가 지금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중간중간 변동성이 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는 확실하게 매도, 매수는 확실하게 매수를 보여주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를 한번 보죠. 업종 지수를 보면 자, 코스피. 자, 코스피 지금 보이는 것처럼 0.7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내일도 좀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제일 안 좋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추세가 무너지고 저점이 깨졌습니다. 자, 이 저점이 깨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물량이 꽤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등이 조금 어렵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전일 가장 큰 뉴스는 삼성전자 회장인 이건희 회장의 타겟 뉴스죠. 그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그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거 관련한 종목이 지금 여기에 나눠 있지만은 호텔신라 우선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남전자, 휘닉스 소재, 삼성물산 우선주, 그 다음에 쭉 빠져서 멀티캠퍼스 여기까지 지금 전부 다 그 삼성 관련한 뉴스고요. 물론 빠지긴 했지만 요거 관련해서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이슈를 해가지고 움직인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 보면서 종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아남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남전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빠르게 상승세를 타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 방에서 가장 먼저 건드린 종목이고요. 가장 먼저 이슈가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9시 1분에 리딩클럽에 제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이재용, 이건희 삼성그룹 승계수입, 아남전자. 자, 아남전자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를 드렸고요. 아남전자 2,000원 단타를 드렸는데 2,000원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2,000원이면 지금 9시 1분에 드렸거든요. 이슈를. 자, 9시 1분이면 2,000원이면 여기겠죠. 2,000원 여기에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1분에 드렸으니까 요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전부 다 매수가 됐고 또 몇 분은 수익이 꽤 크게 났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움직임이 나와서 상한가까지 지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요러한 메시지, 요러한 찌라시 정보를 갖다가 받고 싶으시고 리딩을 받기 원하시면 리딩클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남전자는 예전에 하만 인수할 때 이때도 급등했었죠. 그죠?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 기대감, 삼성의 하만 인수 제품 납품 사실이 부각되면서 아남전자는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휘닉스 소재.
자, 휘닉스 소재도 얘는 홍라이 관련한 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재용 회장이 뭐 구속이 됐다, 구속 뭐 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고발이 됐다, 그러면 올라오는 건데 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쵸?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상속 관련한 부인 홍라이 부각 뉴스고, 그 홍라이 집안 관련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휘닉스 소재는 조금 더 갈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같이 올라오는 게 호텔신라 우선주입니다. 호텔신라 우선주도 제가 어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붙자마자 그냥 상한가로 붙었어요. 호텔신라를 보는 게 아니라 호텔신라 우선주입니다. 삼성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주. 그래서 지금 보면 휘닉스 소재, 그죠? 그 다음에 호텔신라 우선주.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성물산 우선주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에 삼성물산 우비. 자, 삼성물산 우비. 자, 우선주인데 삼성물산 우선주예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삼성의 지주사죠. 지주사고, 지금은 이제 원래 삼성물산이 지주사였는데 이제 이재용 회장이 에버랜드 그 다음에 제일모직 합병을 한 다음에 다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는 바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물산 우선주가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성물산 우선주도 지배구조 관련한 거고, 삼성물산을 갖다가 잘 잡아야지 삼성전자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물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 때문에도 삼성물산을 포기 못한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물산 우선주가 올라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물산은 오늘 갭으로 떴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밀렸습니다. 아침에도 움직임이 좋았는데 뭐 큰 움직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갭으로 4% 떴다가 최고점 4.3% 치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려면 본주보다는 우선주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휘닉스 소재는 앞으로 조금 더 갈 겁니다. 휘닉스 소재는 당분간 더 갈 거고, 삼성물산 우비나 호텔신라 우선주들도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일테크노스. 지금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최근에 지금 다시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전일 움직임이 좀 없었는데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그 사회이사가 서울 법대 동문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라고 해서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제일테크노가 상한가를 갖다가 갔고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찌감치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제일테크노 말고 우리가 이제 보는 서현탄 메탈은 마지막에 물량을 좀 많이 흩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도 상한가를 갔는데 맨 마지막에 물량을 뺐고, 그 다음에 서현도 움직임이 같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빠졌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는 윤석열이 이제 조만간 뭐 사퇴를 한다, 뭐 얘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임기를 마친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일단 사퇴를 하는 순간부터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야권에 변변한 주자가 없죠. 여권에는 지금 2명이 있어요. 이낙연이랑 그 다음에 이재명. 그래서 2명이 있는데 야권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렇게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 움직이는 게 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은 앞으로 윤석열 관련한 종목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청문회에서 봤을 때도 지금 언급했던 것이 퇴임한 다음에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는다, 이 얘기는 이제 정치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요거를 잘 보시고, 윤석열 관련한 종목은 쫙 정리해놨다가 움직임이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거나 이슈가 나와서 대장이 하나 움직인다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계속 빠지다가 그 뉴스 한 방으로 움직임 나온 것 같은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휴림노비. 자, 휴림노봇은 또
얘도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일날 금요일날 상한가를 가고 지금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이낙연 관련한 종목, 새로운 이낙연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지금 자회사 삼부토건이 자회사 삼부토건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동생 이계현이 사내이사 선임 그 관련한 걸로 해서 휴림로봇 그 다음에 휴림로봇을 포함을 해가지고 또 이슈가 되는 게 삼부토건. 삼부토건이 가장 대표적인 거였죠.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숨어있는 이낙연주였던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서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거 보고 정치 관련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코디엠도 있어요. 코디엠. 자, 코디엠 요것도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코디엠 같은 경우 이낙연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도 여기에 이낙연이라고 딱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기 쉬울 겁니다. 코디엠 같은 경우도 그죠? 삼부토건 이낙연 도사 대표 선임 그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그 삼부토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우진도 마찬가지예요. 우진도 혹시 우진도 이낙연주로 보시면 됩니다. 우진도 지금 삼부토건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진, 휴림로봇, 코디엠 얘네 세 종목이 전부 다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플라이 바이오. 우진, 휴림노버, 코디엠 얘네들은 서로 얘네들 사이에서 있는 거고 삼부토건이랑은 좀 상관이 없나 보네요. 그쵸?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한 지분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 세 종목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진, 휴림노버, 코디엠. 그 다음에 삼부토건 같은 경우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움직임 나오고 물량을 소화를 하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또 올려놓은 거 보니까 내일도 좀 더 올려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부토건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피플바이오. 자, 피플바이오는 전일 시간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침에 6.57%에서 상승을 했는데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리딩클럽에서도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임이 장중에 움직임이 좀 약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장 후반에 갑자기 달라가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장 후반에 상한가까지 붙었는데 이 정도로 강할지는 몰랐어요. 어쨌거나 지금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가 없어요. 그죠?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신규주고요. 신규주에다가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 업체라고만 되어 있지 실제 오늘 뉴스가 없기 때문에 무슨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신규주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신규주 같은 경우는 신규주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의외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 자, 박셀바이오도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피플바이오랑 박셀바이오랑 왜 같이 움직일까 그렇게 봤는데 이게네들이 신규주예요. 그쵸? 신규주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 세포치료 핵심 기업 평가라는 뉴스가 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게 피플바이오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뭔가 서로 연관성이 없을까 봤더니 신규주였고 신규주인 다음에 거기다가 뉴스가 뜨면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피플바이오랑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형태의 움직임은 아니에요. 신규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22일이면 10월 22일 날 이날 원래 물량이 많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물량도 별로 안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이 한 달 되면 풀리고 그 물량이 흡수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 상갈만큼 그 정도 이슈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뉴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연탄 메탈,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연탄 메탈, 그 다음에 서연 두 종목. 서연 이화는 3등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서연탄 메탈을 항상 대장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윤석열 이슈가 나왔다. 그럼 서연탄 메탈이 요즘은 제일 많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부토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부토건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낙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갑자기 한 종목이 팍 튀는 걸 보고 단타를 치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먹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도입니다. 진도가 지금 11시 30분에 한번 튀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3시 이후에 쳤는데 마지막에 좀 많이 미끄러져서 그렇지 진도가 움직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진도는 모피 만드는 업체죠. 진도 모피라고 그래서. 근데 모피 만드는 업체가 왜 올라왔을까 했는데 얘도 뉴스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중국 관련한 뉴스일 수도 있고요. 그쵸? 중국 관련한 뉴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매매를 할 만큼 거래량이 안 터져요. 근데 오늘은 꽤 많이 터졌고요. 지금 위에서 고점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지만은 시간으로 움직인 걸 보면 대충 방향을 알 수 있겠죠. 시간으로 지금 3.35% 빠졌으면 내일은 이거는 그냥 단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즈항공은 장중에 얘네들이 왜 뛸까요? 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겁나 아침에 빨리 올렸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장중에 확 올라왔는데 요거는 제가 뉴스를 못 봤어요. 뉴스가 뜬 거를 봤을 땐 이미 꽤 많이 올라가서 못 건드렸는데 수소 저장 탱크 시제품 개발 성공 소식에 지금 하이즈항공도 수소차 관련한 종목, 수소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가서 고점에서 물량 나오면 좀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종목은 지금 계속 이슈가 받을만 한데 시간으로는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내일도 조금 더 떨어져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하이즈항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건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죠.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적은 것들이 갑자기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들, 의외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들이 먹을 게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후다닥 그냥 상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은 거래량, 아침장의 거래량을 분석을 하면 되고, 요거는 아주 간단한 조건식 하나로도 충분히 이러한 종목 잡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티캠퍼스. 자, 멀티캠퍼스는 삼성 관련한 종목이죠. 그리고 교육 사업을 하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고, 지배구도 개편에 관련돼서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얘도 상한가 찍고, 물량이 나온 거죠. 그죠? 장 후반에 겁나 물량 던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도 또 밀렸네요. 자, 여러분들이 상에서 기분 좋아했던 분들 있죠. 상 먹었다고 기분 좋아했던 분들, 실제 여기까지 39,000원부터 시작해서 38,500원에서 33,850원까지 빠졌으면 딱 15% 빠진 걸 거예요. 그죠? 15% 그냥 수익이 반토막이 됐고, 이 중간에 매수를 하신 분들, 대응 못 하신 분들, 손절, 익절 못 잡으신 분들 아주 박살이 난 겁니다. 내일도 얘는 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일단은 손절을 잡으세요. 아시겠어요? 예, 매수하면 바로 3에서 5% 내에, 저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 이내에 손절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한 2에서 3% 올랐어요. 2에서 3% 올랐습니다. 그러면 바로 익절을 잡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5에서 7% 올라간다. 5에서 7%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반청 준비하시고요.
반청한 다음에는 반드시 익절을 잡으시고요. 이것만 잘하셔도 요즘은 잘 버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서 어떤 한 개라도 잘못하면 여러분들 요즘 돈 벌기 힘듭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수익 나는 종목을 잡더라도 얘가 갑자기 패대기를 쳐거나 뉴스가 나와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요걸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고 돈을 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삼성 관련한 종목, 그 다음에 정치 관련한 종목, 이낙연 관련한 종목, 윤석열 관련한 종목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0월 2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